그리고 브라이튼이 한 가지 안 좋은 수치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뉴캐슬을 잡으면서 분위기가 살짝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12월에는 어떤 경기들을 앞두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16일에 노팅엄전, 노팅엄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팅엄 홈 경기가 되겠고요. 노팅엄이 올 시즌 3승 5무 8패, 최근 5경기만 보면 1무 4패로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5득점, 13실점으로 수비 라인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노팅엄인데요. 그리고 또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타이어 아워니 선수가 현재 4골을 기록 중인데 하지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 득점원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하지만 올 시즌 첼시와 아스톤빌라를 잡았을 정도로 가끔 가다가 한 방을 보여주는 팀이 또 노팅엄이기 때문에 경기 중 한두 번의 위기 상황을 잘 넘기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노팅엄 경기당 득점률도 낮고요. 실점률은 높은 편이고요. 평균 점유율은 40% 정도로 리그 최하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경기 내내 찍어 누를 가능성이 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하가 되겠고요. 하지만 경기 초반에 좀 조심을 하면서 다득점으로 일찍 경기를 끝내는 게 아주 주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에버튼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히샬리송 더비가 되겠습니다. 토트넘 홈 경기고요. 에버턴이 승점이 삭감됐지만 최근에 3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최근 5경기만을 보면 4승 1패. 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첼시 뉴캐슬전에서 각각 2대0,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인데요.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의 두쿠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6골을 기록하면서 가장 날카로운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계 대상 1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토트넘이 스케줄상 이득을 보고 경기에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토트넘은 일주일 쉬고 에버튼전을 치르는 반면에 에버튼은 경기 4일 전에 EFL컵 대회가 있어서 토트넘이 약 2배 정도 더 쉬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력적인 우위를 토트넘이 충분히 이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에버튼이 요즘 오히려 원정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트피스 득점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 난이도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오는 29일에 있을 브라이튼전, 미니 한일전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홈 경기가 되겠고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브라이튼이 2승 2무 1패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클린시트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예, 그게 브라이튼의 흠이 되겠고요. 클린시트가 없는 만큼 경기당 실점률이 1.8골로 리그 하위권이 되겠고요. 하지만 동시에 경기당 득점률은 2.1골, 리그 4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득점은 많이 하지만 그만큼 실점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득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스칼 그루스, 미토마, 퍼거슨, 주앙 페드로, 아딩그라 등 막아야 할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수들을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브라이튼이 올 시즌 홈 경기 승률이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9경기를 치러서 4승 4무 1패, 딱 한 번 졌거든요. 그런데 이 토트넘과의 경기도 브라이튼 홈 경기장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패배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또 경기당 유유스팅은 토트넘이 6.3회로 리그 3위의 수치인데 브라이튼이 6.5회로 리그 2위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토트넘과 브라이튼 두 팀 모두 한 경기에 그래도 슈팅도 많이 나오고 유유스팅도 많이 나오는 팀이라서 정말 박 터지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튼이 한 가지 안 좋은 수치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기당 페널티킥 허용 횟수가 5회로 리그 1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트넘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점유하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자연스럽게 페널티킥의 기회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미토마가 올 시즌 들어서 선발과 후보를 조금 오가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미토마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좀 미니 한일전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아주 꿀잼이 되겠죠.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난이도 중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경기죠. 브라이튼전을 치르고 곧바로 이틀 뒤에 본머스를 만나는데요. 다행히 토트넘 홈 경기가 되겠고요. 본머스가 리그 10라운드, 11라운드 정도까지는 정말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다른 팀이 된 모습이거든요. 최근 5경기만을 보면 4승 1무, 뉴캐슬, 셰필드, 크펠, 맨유를 잡으면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난 리그 3라운드에서 토트넘과 본머스의 맞대결이 이미 한 차례 있었죠. 그 당시에 셉스키 그리고 메디슨이 득점을 하면서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했던 좋은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또 본머스가 우리 토트넘을 만나기 전에 루턴, 노팅엄, 풀럼전을 치르고 만나기 때문에 비교적 약팀을 만나고 오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만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이 본머스의 기세가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본머스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는 단연 8골 1어시를 기록하고 있는 솔란케 선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 평점이 가장 높은 마커스 테버니어 선수도 조심해야 할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본머스전은 난이도 중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토트넘과 만나는 팀들이 총 4팀이 되겠습니다.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사실 빅매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경기는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토트넘 선수들이 옐로우 카드 받는 횟수가 조금 많은 편인데 옐로우 카드 트러블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경기를 치르는 게 아주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토트넘 12월도 파이팅입니다.